핫쌤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죠. 자, 해가 바뀌었으니 공기업 취업 관련된 필수 과목 NCS 시험 일단 합격을 해야만이 면접으로 가죠. 그래서 합격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채택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문항수 그리고 완성도에서 변화가 일어날 듯해 보입니다. 채택 영역에서는 자원관리가 점차 비중이 커질 겁니다. 대신에 수리 영역의 비중은 떨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미 2019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기존의 80개, 100개에서 30개, 50개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완성도는 NCS 고유의 특성을 찾아서 문제 출제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농어촌공사 합격자가 2019년 자기 느낌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난이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맞습니다. NCS는 NCS만의 정체성을 찾아야죠. 내가 2015년부터 NCS를 강의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전체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제 과도기 성격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춘 전략을 잘 짜야겠죠. 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1차적으로 정부에서 2019년도 4월에 NCS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고 전공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옳은 방향입니다. NCS 100점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공은 여러분들 평생 밥벌이가 되는 거죠. 전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어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코레일 그리고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이와 같은 공기업들이 채용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형 문제 출제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분은 2015년도 발표한 예시 문제 출제해서 대표였습니다. 지금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상황형, 이론형, 과도기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죠. 자, 정영철 산업인력공단 NCS 공공지원팀장은 NCS를 만들면서 완성된 NCS를 각 기업에 전파했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과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과 이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정영철 팀장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 수행 능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지식을 활용해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지식 활용형 능력,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자, 여기서 상황과 상황 그리고 이론과 지식이 서로 연결되죠. 자, 그러면 상황 대응형이 몇 퍼센트 출제되느냐? 90% 이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지식 활용형은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도의 경영 2015년 NCS가 불쑥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놀랬죠. 이게 뭐냐? 무슨 괴물이냐?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존의 적성형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던 거죠. 그에 따라서
NCS 고유형과 적성형을 섞어서 출제한 것들이 바로 과도기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도기형 문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명제 문제 이제 벗어날 때도 됐습니다. 자, 상황 대응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행실 팀장이 한 말을 신문기사와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 NCS 문제의 특징은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사토이니치라고 하는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죠.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지혜, 이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NCS 학습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죠. NCS 10개 영역은 서로 분리된, 독립된 형태가 아닙니다.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자, 나는 전체를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과 수리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자, 수리를 뺀 나머지 전체를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관리는 문제 해결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록 자원관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해줘야 합니다. 자, 지난 연말입니다. 남동발전 최종 합격자 자원관리 영역에서 이해를 잘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화두는 모듈형입니다. 모듈형이 도대체 뭐냐 하고 많은 학생들이 묻고 있죠. 모듈형이냐 피두리형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듈형이란 NCS 워크북 10개 영역 그리고 예시 문제 2개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해서 이 내용에 따라 문제를 만들고 이 내용에 따라 해설을 하고 있는 형태를 모듈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듈형 문제는 기초 인지 능력 모듈과 업무 능력 모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 모듈은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 기반의 문제 형태를 말합니다. 업무 능력은 앞에서 얘기했죠. 상황과 관련된 실제 경제 활동 연결해서 이해와 판단을 묻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나하쌤은 자, 인지능력 관련 학습으로 기초인지 모듈 300지를 만들었고 업무 능력 여기에 맞춰서 모듈형 책을 출간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내 책은 NCS 워크북이 다루고 있는 예시사항을 전체 책에 수록하면서 문제를 개발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책에서 봤던 지문들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니까 반가웠겠죠. 그래서 술술 잘 풀렸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수리, 자원관리 이 4개 영역을 뺀 나머지 6개 영역 거의 다 내 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3일 전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 같은 문제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고 나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책 한 페이지를 보여줬죠. 이걸 말하는 거니 문제 인식인지 문제 도출인지 해법 도출인지 분간하는 것을 말하니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줬죠. 자, 이와 같은 NCS 워크북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문제로 개발하는 거죠. 자, 꼬리에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인식을 뜻하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개념에 따라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단계는 문제 도출이죠.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꾸만 문제인식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하고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꾸만 공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NCS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는 지식을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논했습니다. 사토이 니치 하는 말,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 그러죠. 지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황 판단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학생들은 자꾸만 경영학, 여하튼 과목, 이론 학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비용, 최소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권, 30권 이렇게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게 되죠. 경영학에서 다 나왔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NCS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경영 관련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만 익혀주면 됩니다. 이론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고 그에 따라서 이해, 판단하는 쪽으로 출제하지요. 자, 나 하쌤이 여러분들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지곡기초능력, 어쨌든 자원관리 출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원관리 책을 별도로 냈죠. 그리고 전공시험이 확대되는데 인문계는 경영학 시험 또는 논술 보고서 작성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논술 보고서 PT 관련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의한 구성, 이론에 따른 해석, 설명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책 2권을 만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이론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에서 비롯되는 개념을 익혀 달라는 거죠. 기초 개념을 제대로 익히면 문제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오.